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0 고가 아파트 경매 탑 7이라는 주제로 두 편에 걸쳐 2020년 한 해 동안 낙찰된 고가 아파트의 단지별 특징과 경매건으로서의 낙찰 결과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남아있는 고가의 아파트 경매건 중 한 사람이 갖고 있는 140억 상당의 아파트, 65억짜리 카일롬, 45억짜리 마크힐스, 마지막으로 31억짜리 청담 자이, 세 채 모두 합쳐서 감정가 합계만 약 141억 상당에 이르는 한 사람 소유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카카오맵 로드뷰로서 영동대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말씀드릴 경매건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현황이라서 설명을 잠시 드리고자 이 로드뷰를 좀 켰고요. 카일룸 2차, 바로 요 건물이죠. 여기가 카일룸 1차, 카일룸 2차. 지금 얘는 지금 공사하는 현황으로는 나오고 있지만 공사가 모두 완료된 PH 129가 되겠고요. 경매건의 16층 중에 13층 위에서 네 번째 이 라인이 감정 가격 65억, 최저 가격 51억으로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 건물, 이 마크힐스 2단지 5층이 경매로서 현재 진행이 되는 현황입니다. 최초 감정 가격은 45억, 현재 최저 가격은 15억의 내용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청담 자이 35층 중에 22층이 감정가 31억에 최저 가격 25억으로서 2차 경매가 예정 중입니다. 보통 사람은 한 채도 갖기 힘든 이 31억짜리 청담 자이, 45억짜리 마크힐스, 65억짜리 상지리치빌 2차가 모두 한 사람 소유인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지, 각각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보면서 최근 들어 왜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이 경매에 등장을 하는 것인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얘부터, 청담 자이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요 내용이죠. 105동 22층 4호, 31억 감정 24억 8천, 2020년 11월 25일에 진행되는 현황입니다. 자, 청담자의 아파트는 청담동 한양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로서 대부분이 중소형 규모라는 특징이 있고요. 동수는 총 5개 동, 708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청담역에서는 약 700m 거리, 학군과 교통 상황, 그리고 한강뷰가 매우 뛰어난 입지의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한 줄 평으로는 청담동과 한강과 자이의 만남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청담자이 경매건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영상 그 경매 아파트 탑 7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고가의 고급 아파트 경매건들을 보실 때는 그 단지만의 장점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청담자이만의 장점 무엇이 될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부분 한강뷰 부분에서 가장 이 장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현재 경매건이 한강 조망이 얼마나 좀 잘 나오는 라인인지 확인을 하시고 시세 비교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101동, 102동, 3동, 4동, 5동 이렇게 되는데 가장 로얄동은 아무래도 막힘없는 한강에 인접한 104동과 105동이 최고 로얄동이 되겠죠. 이 경매건은 105동이니까 일단 동의 위치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사항은 이 라인을 보셔야 되겠죠. 1, 2, 3, 4, 5호 라인 중에 가장 좋은 라인은 파노라마 조망이 기대되는 3호 라인이 제일 좋겠고, 그 다음이 요 4호 라인이 좋겠죠. 경매건은 105동으로서 로얄동이고요. 라인도 4호 라인으로서 한강 조망에 막힘이 없는 굉장히 좋은 라인이다. 그리고 층수도 35층 중에 22층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이 경매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경매 현황을 좀 볼게요. 대지권은 13평 갖고 있고 건물 면적은 26.9평, 최초 감정 31억 감정이 10월 21일 유찰, 11월 25일에 24억 8천에 진행이 되는 경매건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시세 한번 볼까요?
이 시세를 비교하실 때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경매권과 최대한 유사한 현황의 일반 매물을 비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호 라인으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33억짜리 매물이 보여서 제가 체크를 해 놨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입주가 가능한지 입주가 가능하지 않은지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고 시세를 정확히 추출 후에 입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담제위에서 과거에 경매가 진행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2015년과 2018년도에 각각 한 차례씩 경매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물론 시점상에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도 참고하셔서 입찰가에 반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마클스로 갈게요. 자, 청담동 마클스 2단지고 5층이다. 45억 7천 감정에 유찰이 여러 번 됐죠. 5번 유찰이 돼서 약 15억 금액에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됐는지도 잠시 후에 경매권을 분석하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마클스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청담동 마클스는 두개동 38세대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자,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시점에서 한강 쪽 라인이 1단지, 청담역 쪽 라인이 2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층에 한호수가 입주해 있는 프라이빗 아파트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청담역에서는 약 600m 정도 거리고 학군과 교통 상황 그리고 한강 뷰가 장점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단 이 한강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저층과 고층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세 판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 청담동 마클스를 한 줄평으로 칭한다면 아무래도 이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겠죠. 청담동 고급 빌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현황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권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마클스 2단지 5층 대지지분은 27평,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192제곱 58평이다. 이 부분으로서 시세 판정을 하실 때 최대한 유사한 현황의 매물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최초 2019년도에 45억 7천만 원 감정이 됐었다가 굉장히 여러 번 유찰이 된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죠. 도중에 변경도 여러 번 됐어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은가?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입자의 35억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현황이라는 겁니다. 좀만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자, 이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현 소유권자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날짜와 현 전세권자의 전세권 등록 날짜가 같습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을 살펴보면 전세권 설정일부터 2년 후인 21년 1월 10일까지 명기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세권 35억 원이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되는 거죠. 인수사항이라는 것은 곧 35억 원의 전세권 금액과 2021년 1월 10일까지의 전세권 기한 자체를 모두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음 이제 마클스 네이버 시세 볼게요. 제가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매 시세를 찾아볼 때는 그다지 매물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 38세대밖에 거주하지 않는 초고급 빌라 아파트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이 많지 않은 현황으로 보이고요. 경매권에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세 판정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한 시세를 추출하시고 입찰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담동 카일룸 2차 가보겠습니다. 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2차 최초 감정 64억 7천 한번 유찰돼서 51억 7천에 진행되는 경매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카일룸 2차는 이 건물이죠. 2006년도에 입주한 한 개층에 딱 한 층씩밖에 없는 프라이빗 아파트다. 한개동 15세대, 청담역에서는 약 800m 거리, 교통상황과 한강뷰 초고급 이미지의 청담동 카일룸 2차가 되겠습니다. 한 줄 평은 고급 빌라 대표는 대표인데 청담동 대표가 아니고 거의 국내 대표급 고급 빌라다. 자, 경매 현황을 한번 좀 볼게요. 대지지분 30평, 건물 면적 73.9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16층 중에 13층이다. 현황이 굉장히 우수하다. 자, 네이버 시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14층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게 어디는 78억, 어디는 75억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한 층이 한 라인이기 때문에
14층 나와 있는 게 75억 수준에 나와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매매건은 경매가 모두 해결이 된 이후에 매매를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카일룸에 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요 내용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재밌는 내용이 좀 더 많이 있는데 그건 제가 추후에 내용을 한 번 더 뭐 요런 과정이 있거든요. 요걸로 해서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부분보다는 한 사람 소유의 요 세 건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내용이니까 경매건으로서의 내용은 요 정도에서 좀 체크를 끝내는 걸로 하고 이 지역에서 진행됐었던 토지 경매가 한 건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87억짜리가 96억에 낙찰됐던 요 사례가 있는데 일단 요 지도로서 위치를 보면 요 카일룸 1차, 2차, 3차 폴라리스 바로 뒤에 있는 요 필지거든요. 요게 111평이 요 경매로 한번 나왔었어요. 2020년 5월 달에 87억 감정에 3명이 입찰에 들어가서 96억 4천에 이렇게 낙찰이 됐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평당으로 나눠보면 평당 단가가 8,600만 원이다. 청담동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평당 8,600만 원에 경매로서 낙찰이 됐었다는 것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이 고가 아파트 경매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뭘까? 각종 부동산 세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 주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15억 초과 주택의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대출 규제의 영향이 아무래도 이 고가 아파트 경매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투기 수요자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죠. 실제 들어가서 사용 수익할 실수요자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한 것이 가장 큰 주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팝업으로 바로 이 부분이 그냥 튀어나와요. 자금 조달 계획 제출 대상이 확대됐다. 규제 지역은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이 증빙서류 제출 15종 세트 있잖아요. 15종 세트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할 때는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이 15종 세트를 제출해라 라는 부분으로서 이리저리 이 거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고가 아파트 경매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고가 아파트 경매는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와는 논외로 이 고가 아파트가 나와도 굉장히 높은 금액대에 낙찰이 되고 있었죠. 그 부분도 체크하는 과정으로서 편성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맙습니다.